주제를 가지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자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책을 20대에 나름 청춘 힘들었을 그 청춘 때 읽어보고 너무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 이거를 몇 번씩 읽고 난 다음에 덮어두었다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그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모리 교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그 졸업을 하고 교수님을 잊고 지내다가 TV 속에서 나의 은사가 류게릭병이라는 것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교수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 글로 써서 나온 것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이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공황기 때 자기가 어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노동 착취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거기에서 나는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런 것 빼고 또 피를 보니까 의사는 너무 무서우니까 빼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르칠 일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치 앨범이라고 해서 여기 이야기 속에는 미치라고 나옵니다. 미치는 성공한 스포츠 칼럼니스트이긴 하지만 원래 미치가 좋아했던 것은 피아노 치기입니다. 자기는 정말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키우고 졸업을 하고 진짜 피아노를 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딱 진짜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갈 정도로밖에 돈을 벌지 못했고, 그렇게 이제 그 삶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중에 외삼촌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포츠 칼럼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유명해지고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또 이걸로 유명해져서 TV에까지 나오는 그런 성공을 이루긴 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정말 힘들게 퇴근하고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서 탁 누웠는데, 탁 앉아서 TV를 습관적으로 켰는데 TV 속에서 모리 슈워츠는 누구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놀라서 TV를 보니까 자기의 은사, 정말 친근하게 지냈던 교수님이 침대 위에서 류게릭병을 앓고 그 유명한 그 토크쇼의 앵커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미치가 교수님 앞에 가서 교수님을 딱 봤는데 나무 밑에서 자기가 평소에 봤던 교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차 안에서 볼일을 보던 그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차에서 내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내가 교수님을 뵙고 어떤 말을 시작해야 될까? 거기에서 두려워서 한참을 서서 이렇게 허둥지둥하다가 교수님이 이제 딱 뵈고 난 다음에 정말 바쁜 일이 있었다는 듯이 수습을 하고 내려서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I don't get a hug after 16 years. It melts you like a candle. In my case, from the bottom up. My legs went first. Hands will be next. Eventually it'll get. 이미 병이 발다리까지는 다 진행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치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 그때 모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선명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죽음의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음을 준비하면 진정한 삶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en you know how to die, you know how to live. 모리 교수의 어린 시절은 되게 불우했습니다. 가난했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린 동생과 비 오는 날 막 놀았는데 어린 동생이 아파서 소아마비계에 걸리게 되는 일도 생겼어요. 그렇게 힘든 어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후에 새엄마가 들어오시면서 가난했지만 새엄마가 주시는 마음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서 자신은 다음에 어른이 되면 진짜 진정한 사랑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신념이 되게 확고했습니다. 가족은 사람들이 딛고설 바탕이고 안전한 버팀목이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안정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멸망하리 라고 얘기해서 가족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사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성공이라는 개념이 성공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물질적인 게 많잖아요. 뭐 돈도 많아야 되고 권력적으로 조금 지위도 높아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말하는 성공은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성공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감정과 용서에 대한 수업인데 내가 슬프면 충분히 슬프고 나 이제 슬픈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난 이 경험에서 빠져나올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지 내가 그 아픔과 슬픔들을 오롯이 느끼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슬픔과 외로움, 감정 이런 것들은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흘려보낼 때는 충분히 내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 벗어나오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삶의 방식에서는 우리 사회는 문화가 제대로 된 문화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굳이 따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가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의미있게 살려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수업들이 다 지나고 모리 교수가 계속 이제 병이 악화가 되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와서 그 미치에게 마지막 인사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인사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있게 되는 게 허락을 한다면 나는 자네를 내 아들로 할 것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해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This is the way we say goodbye. Love you. I love you too, Coach. I know. You want to know something else? You always will. 아까 성공이란 어떤 겁니까? 물으셨을 때 제가 갑자기 저도 삶의 방향을 많이 읽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들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갑자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 들춰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는데 또 죽음을 맞이하는 책을 읽어야 된다니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본질에 관해서 우리 삶의 본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성공이고 그 성공은 또 행복으로 기결되고 행복은 지금 현재 이렇게 웃는 게 행복이 아닐까
적히고 싶은 거 사랑합니다 원석 씨. 저는 삶의 가치가 모든 거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행복과 슬픈 모든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좋은 생각 그렇고 진짜 경치 좋은 이렇게 세상을 자연을 보면서 여유롭게 묻히고 싶은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약간은 제가 진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고, 저는 제가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 장례식에 왔을 때 진짜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정 사진부터 저렇게 웃기는 걸 갖다 놓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웃기는 거 많이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좀 발 들고 있는 사진, 발가락 깨물고 있는 사진 이런 거 누구라도 봤을 때 너무 웃겼다. 그리고 묘비병에는 진짜 재밌게 살다 갔다. 이렇게 좀 적히면 좋겠고. 3년 전에 저희 모친께서 이제 하늘나라 갔었는데 사람은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머니에 대한 순간적으로 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내가 몇 명의 글을 한번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가족끼리 하루하루에 참 안 쉬웠었거든요. 이 어머니한테 재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면서 죽고 난 뒤에는 누군가가 내 삶을 보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빠랑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아빠의 묘비에 갔었는데요. 특별한 말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그 장소가 이렇게 소풍 장소같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평평한 돌을 누군가 오면 그 안에 그 위에서 이제 뭐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음료수도 먹을 수 있을 그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돌아가신 너무 오랫동안 못 봤지만 이렇게 왠지 소풍 것 같은 기분에 그간에 어떤 서운함도 좀 덜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만약에 내 묘비 앞에는 뭐라고 적으면 좋겠을까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소풍날이라고 적고 싶습니다.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이 책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길래 사실은 조금은 보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은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죽음이 그 죽음이 아니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137쪽에 보면 스승은 영향을 영원히 미친다. 어디서 그 영향이 끝날지 스승 자신도 알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 자체가 저를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진행한 얘기를 잘 들었고요. 글카를 보면서 강사님 이름을 너무 적게 나타내고 강사님 위신을 좀 들었잖아. 좀 높여줄 필요가 있겠네. 그런 생각을 지금 평상시 생활하면서 이해를 해주면은 통한다. 이해를 해주면 통한다.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이 생기고 그런 생기지. 이해를 해주면 저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것인데 왜 그런 말을 해갖고 내한테 시비를 거나 이러면 계속 시비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유심에서 탄생하는 강사분들은 핵심이 있습니다. 관계를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강사의 역할을 하면은 유심히 추구하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관계 훈련, 관계 교육, 또 관계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면은 오늘 좋은